나경원 의원이 서울대 법학 박사 수료를 허위로 기재한 점과 중앙대의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좌관이 학력을 잘못 기재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사건에서 나경원 의원이 주범으로 지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간의 대화 내용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와 그에 대한 법적 해석 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내란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되었고 정치인들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변명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비판이 논의되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여론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정치적 신뢰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과 관련된 사건 및 여론의 반응과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여당과 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었고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필요성이 있고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향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선 정치적 참여와 여론 형성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강조되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되게 한 7명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나경원 씨와 관련해서 중대한 폭로를 하나 제가 합니다. 네. 오늘 하나 더. 새로운 거예요? 예. 자, 그럼 천천히 해. 왜냐면 예, 우리가 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 그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총선 때 나경원 씨가 선거 공보물을 보내고 벽보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중앙대 학력하고 서울대 학력을 허위 기재를 합니다. 21대 총선에? 예, 이건 팩트입니다. 자, 서울대는 박사를 수료했으니까 수료는 쓰면 안 돼요. 원래 법상. 그러니까 석사라고 써야 되는데 서울대 법학 박사라고 썼어요. 나경원 불법이죠. 후보가. 예, 걸렸죠. 그다음에 중앙대 정책대학을 나왔는데 거기는 정식 학력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되는 건데 마치 중앙대 정식 대학으로 나온 것처럼 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선관위에서 동작 선관위에 보니까 이건 허위사실이 맞다. 허위사실로 누구를 고발했을까요? 나경원 남편을 고발할까요? 나경원 따님을 고발할까요? 선거 후보자니까 당연히 나경원 씨를 고발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가 근데 혼자서 해.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나경원을 소환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나경원 보좌관을 조사를 해요. 그러더니 서울중앙지검이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그 학력 2개를 나경원 보좌관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그 보좌관을 기소를 합니다. 보좌관 기소했어? 기소해가지고 벌금 8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최영진 아나운서님, 우리가 선거 전문가 아니어도 본인의 학력 경력은 본인이 썼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아니 본인이 안 썼더라도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확인을 하고. 바로 잡지.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학력이면 보좌관들 오바했네. 이것은 정식 그래. 학력이 아니야. 나 대학원 박사 아니야. 네. 나 그 석사 논문만 있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본인이 싫었어요. 본인 책임이 싫었잖아요. 모든 허위 학력에서는 그동안 당사자가 다 처벌받았어요. 네.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벌금 80만 원으로 가벼운 선고를 받은 것도 웃긴데 피고인을 바깥치기 한 겁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 지금 이성윤 의원님이잖아요. 이성윤 의원님한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지도부는 아니 이건 선거범죄의 주범은 나경원 씨 아니냐. 자기 학력을 자기가 썼지 어떻게 보좌관이 마음대로 쓰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수사검사들에게 이건 문제가 있다. 나경원 씨 소환에 나경원 씨 기사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미 그때는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장악할 때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경원 보좌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멋대로했다고 끝까지 진술합니다면서 보좌관 그러니까 피고인을 바꿔치기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나경원 씨 그 부정청탁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고발하면서 그거 고발로 들어갑니까? 예, 그거 고발합니다. 그건 들어가야 돼. 고발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들어가야 돼. 저번에 우리 체육 MC 역사상 최초의 MC발 고발 사주로 이광수 대표님 착한 이 대표님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통계 19만 원 누락된 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그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했다 연락 왔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넣으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유학합니다. 나경원 씨는 이번에 공소 취소 부정청탁 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자기 아버지 사학비리
감사해서 빼달라고 정봉주 전 의원한테 청탁하다 걸렸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박은정 지금 회피름 다 국회의원 됐네요. 박은정 의원이 검사일 때 우리 부인 그 친일파라고 한 거 명예훼손 무더기로 고소를 했거든 네티즌들을. 그거 빨리 좀 수사 재판하면 안 되겠냐 기소하고 재판하면 안 되겠냐 청탁한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미국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서울대 의대에서 5주간을 본부의 허락도 안 받고 거기서 논문 2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실을 5주간 허락도 없이 완전 불법 부당 지원을 받고 논문을 2개를 썼거든요. 그걸로 이른바 좋은 데 갔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농단이야. 예, 이건 사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재판농단, 그다음에 이번에 또 피고인을 바꿔치기 하면서 지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자 한동훈 씨 용기를 내십시오. 이거 한 번 더 폭로하시죠. 사과했어 그때 오늘. 피고인 바꿔치기 제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 기자회견이나 방송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과했다고. 그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는데 계속 희망도 그게 같지만. 이상한 사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까라는 거죠. 네. 아니 민생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고 있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참을 없어서 수가 없어. 정말 우리 매부리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 나경원 의원은 진짜 이 청탁 전문가처럼 느껴지네. 습관이야, 습관. 네, 습관이네. 거의 습관화되고 네.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나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전현희 의원은 상처가 났다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되는 안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황교안 대표. 기상천외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선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면서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했다라고 탓을 한 것인데요.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재정 의원이 당사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서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사에 도착했던 김재정 의원의 이 명단을 봤을 때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서명원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담 못 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 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더니 윤석열의 후아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지자가 보낸 생일 축하 화환은 챙겼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말 대잔치 기한 이 국민의힘은 이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자,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 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어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자, 해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자, 시간 똑같은 지켜가라고.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자,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잠시 이제 계엄 사태를 간사님들 지나서 두 분 간사님 가서 좀 이제는 얘기가 하세요. 탄핵 이게 절차가 뭐. 끝났습니다. 헌법 절차와 법의 자, 절차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맡기고 자, 수도 많이 우리는 해주세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회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날의 일정을 다시 복귀하는 자, 것이 질의를 중단. 우리한테 우리 무슨 나경원 도움이 의원님, 되겠습니까?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오래 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아니 몰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안 해서 탄핵이 됐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지금 윤석열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탄핵되는 많이 거예요. 했어. 두 개 완전 달라요. 완전 네. 다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무런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를 나는 장관 때 알았거든. 그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뭐 이 기초연금법 만드는 과정에서 그 비밀 협상을 몇 달간 했는데 그게 합의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그 산수를 못하는 걸 보고 그건 허위 보고이기 때문에 산수만 할 줄 알면 그 보고가 잘못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내가 대통령한테 전권을 위임받고 백지 위임받고 했던 협상인데 깨졌어요 나중에. 그게 내가 넌지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산수가 안 되는 정치인이다. 걱정이다. 산수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랐냐고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탄핵 끝나고 나서 주변인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네네네. 말을 안 하더라고. 알고 그래서 내가 있었나 봐.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도 그렇다는 거 내가 뭐 대선 국면에서부터 그 말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거 폭군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 똑똑한 줄 알고 지금까지 했다고? 아유, 아니지. 다 그런 줄 알면서 그러네. 받아 먹으려고 한 그거 거잖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도 아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 표정도 잡혔잖아요. 네. 카메라 있는 건 알면 딱 평화한 표정.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를 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고전적 의미의 원론적 의미의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이라고 하면 당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당의 이념이 있고 뭘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계엄을 딱 내렸을 때 저거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부 이거 우발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한 일이야. 우리는 아니야 하고 딱 선을 긋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패턴이어야 돼요. 저기는 정치업자 연합회라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산을 해도 아무 우리 공동체에 지장이 없어요. 그 해산해봐야 저런 소용이 없어. 또 다시 또 하나 다시 또 그렇지. 연합하게 또 뭐 어쨌든 해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기는 지금 현재 정당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은 국회는 지금 뭐 국민의힘 무슨 당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반란군 뒤에 선 자와 반란군 앞에 총뿌리 앞에 선 네.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본인이 뭐 윤석열한테 뭐 배신당한 것처럼 또는 윤석열을 내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막 비판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그 계속 옆에서 그렇죠.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 대선 국면 그 전후와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권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악마화한다고 그랬지만 네. 윤석열을 악마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의 실체에 반도 접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양비론을 취하잖아요. 자기들은 균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제 윤석열은 적당히 윤석열은 이만큼 엉망인데 요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이재명은 또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악마화하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윤석열의 악마성을 감춰줬지. 그렇지. 그 결과가 대통령 당선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요. 윤석열을 편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조선일보까지도 까. 왜냐 광고주들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거든. 빨리 끝내달라고. 윤석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윤석열을 까서 반죽여 이제. 그래갖고 탄핵돼요. 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재명은 악마화하는 거야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윤석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겠냐? 그렇지. 맞아. 그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앞으로 이 탄핵 과정과 그 끝난 이후에 계속될 거예요. 네. 그 점 나는 유념해서 봐야 된다. 굉장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5대5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윤석열 건도 그렇지만 조금 더 역사를 앞으로 넘어가 보면 MB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거를 똑같은 견해 하나로 5대5로 보도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건가요? 지금은 매우 불공정해. 9대1로 막 얘기를 해도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있을 동 없을 동 한 지금 거였어요. 왜 안 지키냐고. 지금은 계엄이 정당한 통칭이라는 거 반.
내란이라는 거 반 다뤄줘야지. 그렇지. 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윤석열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지. 왜 뉴스에서 전부 다 아예 내란으로 용어를 쓰며 네. 이런 불공정이 어딨냐고. 그렇지. 윤석열의 지금 마음이 근데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명백하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명백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 가족을 사냥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증상들이 그때부터 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축켜 세웠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국 일가를 그렇게 사냥했던 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어? 그렇지. 아, 맞아. 진짜 말하다 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니 진짜 이러면 형 안 돼. 차분하게 해야 돼. 저한테 차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하겠습니까? 5분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